안녕하십니까. 최농수의 노동과 정치 39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지난 29번째 방송부터 우리나라의 운동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반미사조운동 이 세 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운동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운동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이 시기를 저는 이념 전쟁의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 좌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좌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가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족이나 소그룹에서는 그것도 저는 매우 소중하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집단을 떠나서 큰 집단, 개인과 개인이 직접 만나지 못하는 큰 집단, 즉 국가와 민족이라는 그런 데 가면은 거기에서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죠. 역사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갔는지 하는 것은 역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좌파적 가치를 한번 가진 사람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좌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파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오히려 훨씬 더 소중하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좌파는 그들 나름대로 목표와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뚜렷한 그런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파 진영은 목표와 전략 전술이라는 게 너무나 허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 방송에서 우파 진영도 공통된 목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쪽에서 그런 목표와 전략 전술을 개발하려면 저는 좌파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좌파는 그동안 어떤 그 저항하고 이런 항거하는 쪽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목표 전략 전술을 가지고 많이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좌파는 거의 몰락했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그들 나름대로 목표와 전략 전술이 명확했다. 그래서 우파 진영도 그들이 어떤 전략,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채택해야 될 거는 또 가져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그는 뭐 명백합니다. 공산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산사회라는 게 무엇이죠? 소위 그들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어떤 지상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공평하게 가르고 뭐 서로 간에 뭐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역사가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산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들 어떤 전략과 전술을 폈습니까? 그들은 그 공산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현존하는 그 당시 자본주의 사회죠. 현존한 자본주의 사회를 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전략 전술을 개발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좌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고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적은 자본가 계급, 아군은 노동자 계급, 혁명적 노동자 계급을 이제 주축 세력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적을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그런 공통의 적을 가진 자들끼리 서로 최종 목표는 다르다 하더라도 연합전선을 펴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은 레닌으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레닌, 모택동, 김일성 이 3자가
삼자를 살펴보면 소위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닌이 주장했던 것은 레닌이 했던 그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 팜플렛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 그 어떤 그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혁명가가,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한 지식인이 그런 혁명적 어떤 전위를 형성하고 최종 목표인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계층들, 그러니까 최종적인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전제군주, 그 당시엔 전제군주가 있었죠. 전제군주를 타도하고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중간 계급들을 모두 다 통일전선으로 묶어야 된다, 이런 이제 방향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것이 이제 최종적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거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적을 내세우고 또 거기서 통일전선을 또 이루고, 그러면서 그 단계를 계속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공산혁명가가 주도권을 장악해서 그런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것이 레닌이 만들었던 통일전선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도 통일전선 전략을 폈죠. 대표적인 어떤 것입니다. 국공합작이 이제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과 그 당시 장개석이 이끌었던 국민당, 치열하게 이제 서로 싸우다가도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이 이제 앞에 오니까 그런 항일 운동을 한다는 관점에서 국공합작이 여러 번 일어났죠. 그런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 인민들에게 그것이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택동은 그 국공합작을 통해서 사실은 일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모택동의 통일전선 전략을 폈고요. 김일성 북한도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하기 위한 전략이 기본적으로 통일전선 전략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 공산주의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 하부 전술.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프레임 전술입니다. 또 하나는 기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술이라는 것은 그런 최종적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떤 틀을 만드는 것이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을, 그러니까 프레임 전술을 성공하기 위한 것이 사실 기만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틀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대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선동을 통해서 그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을 계속 기만을 통해서 선동을 통해서 대중을 세뇌시키는 그런 전술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좌파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들의 전술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좌파 진영의 인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있는지. 소위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사직을 하고 사퇴를 하고 물러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좌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한지하게 생각하고, 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들이 전술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파는 목표는 공산화, 공산사회 건설, 이것이 최종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통일전선 전략,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부 전술로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 이것이 그들의 전략 전술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투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기동전과 진지전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기동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힘이 커졌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그 폭력적인 행사를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죠. 어떤 전쟁, 다음에 뭐 어떤 그 뭡니까 그 노동운동에서 파업, 이런 거 다 기동전에 들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들 힘이 약할 때는 그들은 내세우는 전투 방식은 진지전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진지전은 뭐냐? 그들 힘이 약할 때 참호 속에 숨는 것이죠. 참호 속에 후방 지역에서 숨으면서 그들과 그들의 뜻을 함께하는 세력을 하나씩 장기적인 어떤 그런 장기전을 펼치는 것이 진지전입니다. 진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헤게모니 쟁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내세운 인물은 그람시라는 인물입니다. 그람시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람시가 가장 궁금해했던 사항은 이렇다고 합니다. 소위 막스 엥겔스에서 이렇게 그 역사의 발전 법칙으로 봐서 자본주의 단계로 가면 반드시 공산사회가 온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산혁명이 성공한 것이 러시아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농업국가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왜 후진 자본주의도 아직 멀은 소위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어떻게 공산혁명이 먼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람시가 가졌던 하나의 최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람시는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 하면은 헤게몬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그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를 이렇게 이제 뭡니까 임금을 차츰차츰 많이 줌을 해가지고 노동자를 지배도 하지만은 그들 동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게몬이라는 개념은 강제와 동화의 결합된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좌파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민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을 동화시키는 이런 어떤 장기전을 펼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취전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좌파의 전략 전술, 목표 전략 전술, 전투까지요. 최초의 최종의 목표는 공산사회 건설. 다음에 전략은 통일전선 전략, 전술은 프레임 전술과 기만 전술, 전투는 기동전과 진취전 이런 개념들이 저희 좌파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파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방송에서 소위 좌파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우파 쪽에서 채택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을 채택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